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21년 2회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회 보고 나서 1회랑 비슷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1회를 이제 마감을 하고 마음의 마감이죠. 준비를 하고 2회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두세 문제가 뭐야 이거 막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놀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으니까 차분히 기출문제 한번 같이 봐요. 1번 1분 문제부터 아주 멘붕이었습니다. 다음 작물에 해당하는 수학 적기 시에 종자의 수분 함량을 쓰시오. 와, 이 문제 보고 아마 다들 욕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수분 함량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 내용이 종자 기사일 때 참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벼보리는 17에서 23%, 밀은 16에서 19%, 귀리는 19에서 21%, 콩은 14%, 옥수수는 20에서 25%. 이 다섯 가지는 세트로 외워두세요. 수학 적기 시 종자의 수분 함량입니다. 2번 당근 종자의 구조 배, 자엽, 유군 각각에 해당되는 명칭 써주시고요. 아시죠? 이런 종자의 구조는 과거에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3번 화서 문제도 마찬가지죠. 단정 화서입니다. 4번이에요. 관행육묘와 비교한 플러그 육묘의 장점을 쓰시오. 관행육묘라는 거는 기존에 했던 이제 사실 기존에란 말도 좀 그렇죠. 요새는 거의 대부분이 플러그 육묘 하시잖아요. 우리가 작은 셀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125구, 뭐 219, 뭐 이렇게 네모난 셀 있잖아요. 플러그 육묘하면 이렇게 이 셀 한 칸 한 칸에 자기의 공간이 있어서 여기 내 뿌리가 내려지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쏙 이렇게 모종을 뽑아서 작물을 재배하실 수 있는데 이런 육묘 방법이 과거에 그냥 큰 그런 토양 어떤 상자 안에 키우는 것보다 어떤 면이 더 효율적인지 묻는 문제인 거예요. 기존에 플러그 육묘가 없었을 시기보다 이런 필러그 육묘의 장점은 모 전체가 균일하게 튼실하고요. 정식 작업이 시간이 단축돼요. 왜냐면 이렇게 자동 파종기가 있거든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각각의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질의 묘를 재배할 수가 있고요. 이 생력 육묘가 되기 때문에 기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번이에요. 화의 접붙이기. 같은 말로 뭐죠? 접목이죠. 화의 접목에 단점을 쓰시오. 접목으로 했을 때 좋은 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보시면 돼요. 접목을 할 때 노동력 인건비가 발생하고 우리가 종자와 비교했을 때 운반하는 부분이 좀 어렵죠. 그리고 변이가 나타나기 어렵다. 이 내용이 사실 애매하긴 하지만 우리가 종자를 했을 때는 다양한 특성들을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접붙이기의 목적이 무엇이죠? 기존에 모체에 있던 그런 특성들을 이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을 세 가지 생각해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파종 방법을 묻는 문제예요. 줄뿌림, 전뿌림, 그리고 흩어뿌림 이 세 가지 구분하실 줄 아시죠? 우리가 필기 내용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것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자기만의 핵심 단어를 생각하셔서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종자를 줄지어서 줄지어서라는 게 핵심 단어겠죠? 뿌리는 방법이다. 라고 기입하시면 됩니다. 7번 영양번식 중에 꺾꽂이 장점에 대한 두 가지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7번과 5번이 단점 장점 영양번식의 단점 장점을 쓰는 문제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론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8번 문제 나왔을 때 다들 뭐지? 라고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1회 때 출제된 문제죠. 그 땅콩 해당되는 거 30의 소집단 최대 중량 30톤이죠. 제출시로 1000, 그 다음에 수분 검정량은 100입니다. 9번도 좀 쉬운 내용이에요. 이 작물은 무슨 과에 해당될까요? 했을 때 그 사진이나 그 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10번 갓 작물에서
가시라는 작물이 있습니다. 이 작물에서 발생한 모자이크병 방제법 세 가지를 쓰세요 했을 때 사실은 제일 치트키가 내병성 품종 재배한다. 이게 완전 만능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것도 치트키인데요. 피해주를 제거하고 소각한다. 와, 이건 진짜 이 두 가지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만능 치트키처럼 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모자이크병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의 매개충을 방지하기도 하고 재배 환경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개선한다.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11번. 종자 선택 시 고려사항을 세 가지 쓰세요. 종자를 선택할 때 어떤 종자를 선택하시냐 이거죠. 우수한 종자, 그리고 그런 특성들이 계속 이어지는 영속성을 가진 종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종자를 골라야겠죠. 우영균 생각하셔서 기입하시면 됩니다. 12번. 12번도 폭풍적으로 이제 원망스러운 문제예요. 우리가 종자를 장기 보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저장들이 있는데요. 안전 저장, 일반 저장, 한계 저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에서 안정 저장, 롱텀 스토리지라고 해가지고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종자 자체에 수분 함량이 있을 건지 기준점을 놔둔 거예요. 그래서 시금치, 가지, 토마토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문제 계속 나오면 안타깝지만 이거 부분들을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높은 것도 외워보시고 낮은 것도 외우시고 이것 때문에 스스로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이 문제는 틀린다 생각하고 이거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셔야지 이 문제 때문에 딴 문제 못 푸시면 안 돼요. 우리는 100점을 맞기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스로를 조금 마음을 다독이셔서 이 문제는 정말 틀리라고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3번이에요. 너무 쉬운 문제죠? 발화율 계산하는 거예요. 100개 종자분에 30개가 발화했으면 30%인데 지금 이게 좀 틀렸거든요. 100분의 30 곱하기 100이에요. 그거 참고해 주세요. 이 부분 체크. 자, 19번. 고구마에서 발생하는 담배 거세미 나방의 방제법 세 가지를 쓰세요. 우리가 이 병해충, 그때 해충이 나왔을 때도 만능 치트키 답안들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방충망 설치해서 외부 침입 방지하거나 야간에 황색 등을 설치해서 교밀이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이 담배 거세미 나방을 방지하기 위한 병원에서 성충 또는 곤충 기생균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병해충에 대한 아니면 해충의 정보를 아시려면 어느 사이트를 활용하셔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이거 제 블로그인데요. 저도 진짜 매일매일 가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제 블로그에도 연동을 시켜놨습니다. 농약 볼 때는 농약 안전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체적인 농업에 관한 지식을 보려면 농사로 사이트 제가 사랑하는 이 세 개의 사이트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국립종자원도 정말 많이 가고요. 그리고 농업과학원 그리고 농업교육 포털 주요 농업 사이트들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농작물 병해충 센터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식량작물에서 고구마 그리고 고구마에 이렇게 병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거는 해충이니까 해충 요거 담배 거세미 나방 요거인 거죠. 각각에 해당되는 거를 밑에 보시면은 이걸 피해 정보도 보실 수 있고 이 거세미 나방의 성충과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을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유용한 아주 좋은 사이트죠. 15번입니다. 순도 분석의 목적을 쓰시오. 순도 분석은 종자를 가지고 하나하나 구별을 하는 건데요. 종자를 구별할 때 세 가지로 구분하죠. 정립, 이종 종자, 이물. 각각의 세 가지로 구별한다고 이해하시고 이 용어도 써주세요. 그래서 전체를 중량 100분위로 산출하여서 소집단 전체의 구성 요소를 확인하고 품종의 동일성과 종자에 섞여져 있는 이물질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종자의 순수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하고 나서 어떤 그 전체적인 종자의 그런 무게를 생각해서
정립이 많아야 순도가 높다라고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16번. 육류용 비료의 조건 세 가지를 쓰세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문제가 다른 분들이 비료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육묘용 상토일 것 같거든요. 육묘용 상토의 조건 세 가지. 먼저 토양의 물리적 성질이 좋아야 되고요. 병해충 잠재 노동자가 없어야 되고 토양 산도가 알맞아야 됩니다. 육묘용 상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문제 복원이 참 어렵죠. 자, 17번. 종자의 수분 측정 시 필요한 장비 세 가지를 쓰세요. 우리가 종자 수분 측정할 때 법령으로 나와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종자 검사 요령에 보시면 장비는 분쇄기, 항기, 수분 측정관 및 데시케이터 등의 부속품, 분석육 저울, 채, 간이 수분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되는 거를 적절하게 이제 기입하시면 되겠죠. 18번. 지난번에는 우리가 종자 테이프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펠릿 종자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거네요. 그 내용도 참고해 주시고요. 19번. 접붙이기 유의사항. 이번 2회 때는 영양번식에 대한 문제가 3문제나 나왔어요. 수박 접붙이기 할 때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를 기입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접목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형성층을 맞춰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접수와 대목의 그런 접합 부분을 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형성층을 맞춰야 된다는 점. 그리고 대목과 접수의 친화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박은 박과 채소죠. 근데 가지과 채소를 접목하면은 우리가 접붙이기가 이어지지가 않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수박 같은 경우에는 호박을 접붙이기를 주로 이용하게 합니다. 또한 도구 소독을 철저하게 하고요. 접목 핀 고정을 잘 해야 되죠. 20번. 지난번에 나왔던 계대 배양 문제, 조직 배양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1회 때 이제 기출문제를 이해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맞추셔야 되는 내용이죠. 배양 용기는 70% 에탄올로 소독하고 치상 전에 메스는 화염 소독, 불꽃으로 소독한다. 네, 지금까지 2021년 1회, 2회 종자기능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이에요.